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틀린 이야기가 퍼질 때가 아니라 맞는 이야기가 모두에게 확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보다 사람을 보겠습니다. 미래를 함께 공부하는 채널 퓨처마켓에서는 오늘 AI 강세장을 기술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심리 문제로 보겠습니다. 핵심은 AI를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어디서 흔들리는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기술의 미래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고, 남들은 이미 돈을 벌었을 것 같고, 그래서 내 속도까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를 AI 기술 실패보다 확신의 속도라고 봅니다. 기술은 천천히 현실이 되는데 주가는 그 현실을 미리 당겨서 한 번에 반영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AI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처럼 거대한 구조 변화이고 몇 년을 길게 보면 지금의 흔들림은 작은 잡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관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산업의 방향이 아니라 계좌의 경로입니다. 10년 뒤 세상이 바뀌는 것과 내가 중간에 하락과 조정을 견딜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전망도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강세장에서 사람을 가장 흔드는 문장은 이겁니다. 나는 벌고 있는데 남들은 더 벌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장이 들어오는 순간 수익률은 숫자가 아니라 비교 감정이 됩니다. 이 비교가 들어오면 원칙은 뒤로 밀립니다. 투자는 원래 내 목표와 내 리스크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강세장이 길어지면 기준이 바뀝니다. 내 계획보다 옆 사람의 계좌 뉴스 제목, 커뮤니티 인증 글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이 강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강한 시장을 해석하는 내 태도가 너무 단순해질 때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보다 내 해석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AI가 미래를 바꾼다는 말은 큰 방향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방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 기대, 실적, 금리, 경쟁, 수급이 한꺼번에 엉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산업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은 커지는데 경쟁이 치열해져 이익은 줄 수도 있고 회사는 성장하는데 주가는 이미 너무 앞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간격을 무시하면 좋은 이야기에도 손실이 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어떤 회사를 미래의 승자로 확신하면 주가는 미래의 이익을 오늘 가격에 당겨옵니다. 이때 실적이 좋아도 기대보다 조금만 약하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적의 허들이 올라갑니다. 저는 AI 강세장을 볼 때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오른 가격은 확인된 실적을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될 것이라는 상상까지 많이 포함한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흥분을 조금 식혀줍니다. 상상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는 원래 미래를 사고 파는 게임입니다. 다만 상상이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작은 실망도 큰 변동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의 밀도를 꼭 봐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감정이 포모입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죠. 포모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분석은 줄고 판단만 빨라집니다. 그 순간 리스크 점검은 뒤로 밀립니다. 강세장 초반에는 의심이 많습니다. 정말 오를까? 너무 비싼 거 아닐까?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의심은 부끄러운 감정처럼 취급됩니다. 그 분위기에서 무리한 확신이 자라납니다. 그때부터 시장의 언어가 바뀝니다. 싸냐 비싸냐보다 아직 안 산 사람이 문제라는 식의 분위기가 생깁니다. 저는 이런 문장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천천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느리게 보는 태도 자체가 방어력이 됩니다. AI 산업은 분명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소프트웨어, 보안까지 연결되는 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단기 테마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망이 넓을수록 해석도 더 정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가 너무 크면 사람들은 가격의 부담을 잠시 잊습니다. 좋은 이야기일수록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서사는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를 맞다 틀리다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AI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맞는 방향도 너무 크라우디드,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면 투자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사람이 몰리면 뉴스 하나의 반응이 커집니다. 좋은 뉴스에는 더 과하게 오르고 나쁜 뉴스에는 더 과하게 빠집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출구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쏠림은 항상 양면을 가집니다. 이런 장에서는 수익이 났는데도 불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논리가 단단해서 번 것인지 시장 분위기에 같이 떠밀린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왜 벌었는지 모르면 왜 잃는지도 모릅니다. 수익이 났다는 사실보다 수익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설명이 안 되면 다음 판단도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AI 관련 자산으로 수익을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수익이 기업 실적 때문인지 밸류에이션 확장 때문인지 환율 때문인지 시장 전체 상승 때문인지 나눠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는 수익이 나면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손실이 나면 시장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수익도 의심하고 손실도 분석합니다. 강세장에서 수익을 의심하라는 말은 기분 나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계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좋은 시기일수록 착시가 커집니다. 들뜬 시장에서는 이 태도가 더 값어치 있습니다. 특히 AI처럼 큰 서사가 붙은 시장에서는 착시가 더 강합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말은 맞지만 모든 회사가 같은 속도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테마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갈립니다. AI 수혜라고 불리는 기업도 종류가 다릅니다. 칩을 만드는 회사, 장비를 파는 회사,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가 모두 같은 구조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업은 초기에 수요가 폭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 경쟁에 눌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인프라가 깔린 뒤에야 이익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사이클의 위치를 보지 않으면 착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AI 관련주냐 아니냐보다 이 회사가 가치 사슬의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보다 구조를 먼저 보자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개인 투자자가 기업 분석을 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건 체크리스트입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종이에 써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모델보다 기본 질문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기술의 미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최근 주가 상승을 보고 있는가?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보유 기간과 반응 속도를 바꿉니다. 기술의 미래를 보는 사람은 중간 변동성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다. 반대로 최근 상승만 보고 들어간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이유를 잃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변동성은 생각보다 감정에서 먼저 터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 가격에서 좋은 뉴스가 더 나와야만 버틸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미 기대가 상당히 올라온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방어선도 얇아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좋은 뉴스에 오르는 게 아니라 기대보다 더 좋은 뉴스에 오를 때가 많습니다. 이미 모두가 좋다고 믿는 시장에서는 평범한 좋은 소식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절대값보다 기대와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락폭을 숫자로 말할 수 있는가? 막연히 장기 투자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20% 하락을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숫자로 말하지 못하면 공포가 기준이 됩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말하려면 먼저 하락에 대한 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까지 빠지면 무엇을 확인할지, 어떤 조건이면 생각을 바꿀지 정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릴 때 말이 아니라 행동이 나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비교 감정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내 판단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이 더 벌 것 같아서인지 봐야 합니다. 후자라면 이미 기준이 흔들린 겁니다. 이 감정은 생각보다 빨리 계좌를 지배합니다. 강세장에서는 현금도 고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금은 수익률을 낮추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판단력을 지켜주는 완충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은 때로 심리적 보험처럼 작동합니다. 저는 현금을 무조건 많이 들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승장일수록 현금의 역할을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비중이 아니라 기능을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돈이 시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은 뉴스를 다르게 읽습니다. 같은 하락도 기회가 아니라 위협으로 보이고 같은 조정도 분석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클수록 해석은 더 왜곡됩니다. 반대로 일부 여유가 있으면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큰 변동성이 올 때 의사결정의 질을 크게 갈라놓습니다. 저는 이 작은 여유가 장기 생존을 만든다고 봅니다. AI 강세장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큰 흐름 안에서도 과열과 냉각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반복을 인정해야 과한 기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보통 직선으로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더 많은 경쟁자가 생기고 더 많은 기대가 붙습니다. 그래서 흔들림도 커집니다. 기대가 몰릴수록 시장은 더 예민해집니다. 과거의 혁신 산업도 비슷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전기차처럼 세상을 바꾼 기술은 실제로 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투자자가 편하게 수익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울 점은 늘 남아 있습니다. 산업의 승리와 투자자의 승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저는 오늘 영상의 핵심 문장으로 두고 싶습니다. 세상이 맞아도 내 가격이 틀리면 계좌는 흔들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산업 전망만 보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을 세우자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대가 가격에 들어갔는지, 어떤 실적이 확인돼야 하는지 봐야 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흔들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자가 AI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가격 감각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가격을 보지 않는 순간 투자는 신념에 가까워집니다. 신념은 오래 버티게 해주기도 하지만 틀렸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둘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기준은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이 실제로 늘고 있는가, 이익률이 유지되는가, 경쟁자가 늘어나는가, 주가가 이미 몇 년 뒤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금리입니다. 성장주는 먼 미래의 이익을 오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금리가 높거나 불확실하면 그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성장주의 배경음처럼 계속 들립니다. 물론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된다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오래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싸다만으로 하락을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능성과 가격 부담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비싸도 더 오를 수 있다는 말과 그래서 지금 리스크가 작다는 말은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리스크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낙관이 곧 방심이 됩니다. 특히 모두가 같은 이유로 낙관할 때는 반대편 질문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요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만약 투자 비용이 너무 커지면, 만약 경쟁 때문에 마진이 낮아지면 질문은 낙관을 깨기 위한 게 아니라 다듬기 위한 겁니다. 좋은 투자자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나리오가 흔들릴 조건까지 미리 정리해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흔들릴 때 덜 당황합니다. 계획은 좋을 때보다 흔들릴 때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AI 관련 투자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반박하는 질문을 3개 붙여보세요. 글로 쓰면 생각보다 빈틈이 잘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늘 것이다. 반박 질문은 전력 비용은 괜찮은가? 기업 고객의 실제 수익성은 확인됐는가? 공급 과잉 가능성은 없는가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판단도 덜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막연한 낙관이 분석으로 바뀝니다. 저는 투자의 수준은 정보량보다 질문의 질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질문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은 투자자의 숨은 체력입니다. AI 강세장에서 중요한 건 더 자극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느 부분을 알고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이 구분이 계좌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면 포지션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확신이 낮으면 비중을 조절하고 변동성이 크면 시간 분산을 생각하고 가격 부담이 크면 검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무리한 확신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기 성장성을 보고 버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과열 구간을 피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성향과 기간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한 건 AI의 미래를 맞히는 능력보다 강세장에서 내 감정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강세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어력입니다. 시장이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가격 상승이 리스크를 덮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덮인 리스크는 사라진 리스크가 아닙니다. 반대로 조정이 오면 좋은 자산도 나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를 때 너무 확신하지 않고
빠질 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중간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기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중간지대가 바로 원칙입니다. 어떤 가격에서는 기대를 낮추고 어떤 실적에서는 판단을 유지하고 어떤 변화에서는 생각을 바꾸겠다는 기준입니다. 원칙은 지루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도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AI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AI라는 맞는 이야기를 핑계로 가격과 감정을 보지 않는 태도가 위험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검선입니다. 저는 AI 시장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세장이 강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같은 방향에 몰릴 수 있고 그 순간 투자 난이도는 오히려 높아진다고 봅니다. 강한 장일수록 쉬워 보이는 착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영상 이후에 한 번만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믿는 것은 기술의 미래인지 가격의 상승인지 아니면 남들과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인지 말이죠. 세 질문 중 하나라도 답이 흐리면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단은 언제나 본인의 몫입니다. 다만 강세장일수록 스스로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계좌를 지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AI 강세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숫자와 신호들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준까지 이어서 보면 훨씬 선명해집니다.